자, 여러분, 오늘 다룰 해설의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가에 대한 아놀드 게젤의 프레임워크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걷고 말하고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 말이죠.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겨진 어떤 청사진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시작하기 전에 다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후 3개월 된 아기한테 걷기를 가르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이 질문 하나에 엄청난 생물학적 진리가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종종 아이들의 발달을 인위적으로 막 앞당기려고 하거나 억지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생후 3개월 아기라는 아주 직관적인 시나리오가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딜레마, 즉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붙일 때 생기는 근본적인 모순을 완벽하게 짚어줍니다. 네, 그럼 오늘 살펴볼 5가지 핵심 내용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달의 해독을 시작으로, 두 번째, 내적 시간표, 세 번째, 패턴과 개체성, 네 번째, 신체 발달의 역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젤 이론의 유산과 한계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발달의 해독, 선구자의 시선으로 들어가 보죠. 아놀드 게젤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 바로 성숙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발달이라는 게 무작위로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몸 안에 발생학적인 계획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과거 철학자 루소가 말했던 내적 발달의 힘을 아주 과학적인 모델로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게젤의 시각에서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는 아주 정교한 내부 설계도를 쥐고 태어난다는 거죠. 게젤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는 그가 남긴 업적들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유아지능을 측정하는 초기 검사법을 발전시키기도 했고요. 어른 중심이 아니라 완벽하게 아동 중심의 양육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놀라운 건 바로 관찰 방식인데요. 그는 아동 연구에 최초로 광범위한 필름 관찰 기법을 도입했어요. 요즘이야 스마트폰으로 애들 영상 찍는 게 일상이지만 그 당시에 아이들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필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기록하고 분석했다? 와, 이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었죠. 자, 이제 게젤 이론의 진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섹션, 내적 시간표, 성숙과 환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숙은 그냥 나이 먹고 어른스러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달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는 일종의 유전자 메커니즘을 의미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의 신경계가 이 성숙 과정을 통해 충분히 무르익어야만 비로소 앉고 걷고 말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뇌나 신경 같은 하드웨어가 아직 세팅도 안 됐는데 최신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딱 그런 원리입니다. 사실 이 대목이 조기 교육 열풍이 부는 현대 사회에 아주 뼈 때리는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는 내적인 충동이 생기기 전까지는 밖에서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게젤은 심지어 유전자가 100%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육아에 있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냥 부모의 착한 성품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셈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게젤이 무조건 유전자 운운하면서 생물학에만 모든 걸 걸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한쪽을 보시면 분명 발달을 주도하는 건 유전자와 성숙, 즉 내적 시간표가 맞아요. 하지만 반대쪽을 보세요. 그는 적절한 환경을 필수적인 토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씨앗 안에 아무리 거대하고 훌륭한 나무의 청사진이 들어있어도 물도 없고 햇빛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는 절대 그 잠재력을 온전히 터뜨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인정한 거죠. 다음으로 세 번째 섹션, 보편적인 규칙을 넘어 아이들의 고유한 특성을 다루는 패턴과 개체성, 고유한 청사진입니다. 게젤은 아이들의 성장을 연구할 때 이 패턴화 과정을 가장 핵심적으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움직임이나 행동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아주 정교하게 체계화됩니다. 아이들의 모든 성장과 발달은 바로 이 거대한 패턴화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흔히들 신체 발달 따로, 성격 발달 따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럴까요? 게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들의 생물학적인 성장 속도가 그 아이만의 고유한 기질이나 성격이랑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빠르고 역동적인 패턴으로 크고 또 어떤 아이는 조심스럽고 느긋한 패턴으로 성장하죠. 신체적인 성장 시간표와 아이의 멘탈, 성격이 그야말로 하나의 실타래처럼 꽉 얽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이들마다 타고난 기질도 다르고 성장하는 속도나 방식도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보고 세상의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사회, 그리고 환경이 아이 한 명 한 명의 그 독특한 개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응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의 아동 중심 철학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섹션, 신체 발달의 역학, 그 메커니즘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이 부분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몸은 좌뇌, 우뇌, 양손, 양발 이렇게 양측 구조로 되어 있죠. 처음에는 이 양쪽 기관들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주도권을 뺏고 뺏기며 교류하는데 이걸 상호 교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점차 정교하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옆에 기능 비대칭입니다. 계속 양쪽을 다 쓰던 몸이 발달의 가장 최정점 단계에 도달하면 대칭이 아니라 오히려 비대칭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정면보다 측면을 쓸 때, 혹은 주로 쓰는 우세한이나 오른손, 왼손이 확고하게 정해질 때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엄청난 생리학적 발견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자기 규제라는 개념, 아마 들으시면 바로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아이한테 뭔가 의욕적으로 가르치려는데 아이가 막 고집을 피우거나 울면서 완강하게 거부할 때 있으시죠? 게젤에 따르면 그건 아이가 그냥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뇌와 몸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일찍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스위치를 탁 켜버리는 강력한 생물학적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장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유산과 한계, 이론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젤의 이론, 과연 완벽하게만 할까요? 양쪽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점을 먼저 보면요. 게젤이 만든 마일스톤이 너무 획일적인 잣대라는 비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들마다 시기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자연스러운 오차 범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업적을 깎아내릴 순 없습니다. 그가 정립해놓은 정교한 운동 발달 기준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소아과 의사, 교육자, 심리학자들이 매일같이 참고하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바이블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싹 종합해보면 게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위대한 유산은 단순한 성장 체크리스트 그 이상입니다. 그는 아동을 바라볼 때 아이 내면에 있는 그들만의 질서를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하고 일관된 철학적 뼈대를 세워줬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빚어낼 수 있는 차력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시간표에 맞춰 찬란하게 피어나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꼭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시계를 거스른 채 너무 빨리, 너무 성급하게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게젤의 내적 시간표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숨막히는 육아 및 교육 문화에 한번 대입해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아이들 각자의 고유한 속도를 존중해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께 깊은 여운과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